안녕하세요, 한민철입니다. 오늘은 쿠팡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희는 쇼핑몰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가장 뜨거운 네이버와 쿠팡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중 오늘은 쿠팡 이야기를 하는 날입니다. 쿠팡에 대한 이야기를 싹 해드릴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뜨거운 곳에 계세요. 제가 느끼기에 쿠팡이 가장 뜨거운 회사가 아닐까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쿠팡은 최근에 나스닥에 상장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적자를 감내하고 여태까지 매출로 밀고 오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나스닥에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요, 해외 자금이 얼마나 많이 투자가 될까요? 또한 주식이 얼마나 가치가 높아질까요? 그러면 우리는 회사를 운영할 때 영업이익, 이익만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항상 적자를 내면서 달려가서 업계 1위가 되고 시장 규모를 키워버려 나스닥이라는 대단한 곳에 주식을 상장해버리는 순간 회사의 가치란, 회사가 받을 수 있는 해외 많은 투자자들이란,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의 가치란 어떻게 변할까요? 회사가 반드시 이익만으로 사는 건 아니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거죠. 쿠팡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2019년 기준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쇼핑 앱은 단연 쿠팡입니다. 그러면 쿠팡만 보셔야 되느냐? 아니죠. 11번가도 꽤 많이 사용하시네요. 그러면 쿠팡이 아니면 11번가에도 힘을 많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죠? 쿠팡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11번가를 또 많이 쓰고 있어요. 10대들을 겨냥한다면 쿠팡과 함께 더불어 다른 것들도 보셔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시장을 볼 때는요, 11번가를 같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쿠팡은 2010년에 작은 회사로 시작했습니다. 소셜 커머스는요, 다른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제가 요번에 이 영화를 보러 갈 때 할인권이 주어졌어요. 제가 요 식당에 요번 주 일요일까지만 가면 할인권이 있어요. 못 가요. 누구한테 좀 팔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시작이 된 게 소셜 커머스였어요. 그렇게 소셜 커머스로 시작을 했다가 소셜 커머스 시장이 약간 변화되면서요, 하이브리드라는 말을 쓰는데 조금 변형이 되면서 쿠팡은 소셜도 조금 가지고 있고요, 요즘은 오픈마켓 형태로 변하게 됐어요. 그 외에 다른 형태의 몰로도 좀 변했고요, 물건을 매입하기도 시작했거든요, 스스로 직접. 그러니까 쿠팡은 오픈마켓이다, 소셜마켓이다, 뭐라고 규정하기가 힘든 새로운 형태의 마켓이 되어버렸죠. 쿠팡은 사실 아마존과 복붙한 것처럼 똑같은 구조이기도 합니다. 2017년부터 오픈마켓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어요. 쿠팡은 오픈마켓을 마켓플레이스라는 말을 씁니다. 마켓플레이스가요, 아무나 물건을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게끔 열어준 거죠. 소셜이랑은 개념이 달라요. 그냥 시장 장터에 장을 열어준 거예요. 아무나 와서 사실 수 있게요. 쿠팡 내용을 이해를 하실 때 용어들이 좀 신기한 용어들이 많은데 각기 다르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쿠팡 마켓플레이스, 이건 오픈마켓을 뜻하죠. 그 외에 몇 가지를 같이 한번 볼까요? 쿠팡 파트너스란 말 들어봤어요? 쉽게 말해 제 블로그에 글을 쓸 때 옆에 쿠팡 물건을 하나 얹어놔요. 누군가가 제 블로그를 보다가 그 물건을 쿠팡에 가서 사시면 저한테 수수료가 떨어지는 알바인 거죠. 쿠팡 친구, 쿠팡맨 다들 아시죠? 쿠팡맨의 다른 이름이 쿠팡 친구입니다. 쿠팡 소속 택배 기사. 쿠팡 플렉스는요, 쿠팡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알바로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택배 배송 알바를 하는 걸 쿠팡 플렉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쿠팡 헬퍼는요, 우리 왜 쿠팡 물류센터가 되게 많잖아요. 물류센터에 가서 소위 말해 그 물류 알바 알죠? 택배차에서 내려서 옮기는 거, 이걸 하는 걸 쿠팡 헬퍼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들을 좀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쿠팡을 이해하실 때 또 다른 한 가지를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판매자 배송 방식이 있고 로켓 배송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쿠팡 마켓플레이스가 오픈마켓이라고 했잖아요. 그 오픈마켓이라면요, 우리 판매자가 직접 상품을 등록하고요, 저희가 직접 배송을 해야 돼요. 그게 판매자 배송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로켓 배송은 뭘까요? 저희가 아무리 택배를 빨리 보내도 쿠팡보다 빨리 못 보내는 이유가요, 쿠팡 물류센터에 물건이 아예 들어가 있어야 주문을 받자마자 물류센터에서 바로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물건을 쿠팡에 맡겨두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쿠팡이 저희 물건을 일정 수량을 사입을 해서 자기네 창고에 담아두는 거죠. 이걸 로켓 배송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이 빨리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픈마켓과 로켓 배송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약간 복잡한 내용을 잘 이해를 해보셔야 돼요. 판매자 배송은 쿠팡 윙을 관리자 화면을 쓰고요, 쿠팡 로켓 배송, 그러니까 쿠팡에 납품하는 경우는 쿠팡 서플라이어 허브라는 관리자 화면을 씁니다.
다른 거예요. 판매자 배송을 한번 뜯어볼게요. 뜯어보기 전에요, 아이템 위너라는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우리가 쿠팡에서 무슨 상품을 검색을 하잖아요. 제일 위에 탁 뜨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 같은 물건들 중에 제일 괜찮은 걸 상위에 탁 노출시키거든요. 이걸 아이템 위너라고 해요. 아이템 위너를 탁 눌러보시면 그 옆에 보시죠. 다른 판매자들의 제품이 보여요. 나 말고 다른 판매자들도 같은 물건을 각기 다른 가격의 물건을 팔고 있어요. 이게 약간 다른 방식인데요.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쿠팡이 가지고 있는 특이점인데요. 일반적인 오픈마켓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저희 상품을 등록을 따로 직접 알아서 다 하셔야 되는데, 쿠팡은 좀 좋은 방법이 있어요. 남들이 나랑 똑같은 물건 이걸 이미 팔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템 위너에 가서, 아이템 위너는 이미 노출이 잘 돼 있잖아요. 그 아이템 위너에다가 옆에다가 다른 판매자 보기에 같이 뜰 수 있게 이렇게 탁 걸면, 저는 비록 노출이 되지 않는 소규모 회사이나 이미 노출은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걸치면 가격 비교처럼 묶이면서 저도 상위로 노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네이버랑 쿠팡이랑 가장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요, 네이버는요, 가격 비교를 네이버가 강제로 시켜요. 쿠팡은 내가 가격 비교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조금 가장 달라요. 그것만 잠깐 살펴볼까요? 관리자 화면에서요, 상품 등록을 시작합니다. 상품 등록하다 보면 작게 보입니다. 아이템 마켓 검색. 나 말고 아이템 위너 한번 찾아보자. 누가 파느냐 검색 한번 해볼게요. 검색하면 아니나 다를까 팔고 있어요. 그러면 옆에 이거 보시죠. 이 상품 등록하기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잘 팔고 있잖아요. 아이템 위너예요. 그 사람한테 탁 걸치는 거예요. 가격 묶음을 시켜버리려고. 이걸 누르시면 이 사람이 정해놓은 옵션과 어떤 형태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아, 저거 괜찮다 하고 저거 체크하고 나도 등록해야지 하고 등록합니다. 등록하면 물론 그 후에 따라가야 하는 행위들이 있긴 한데, 이미 앞전에 아이템 위너들이 해놓았던 걸 그대로 따라가기가 쉽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할 거는 몇 가지 없습니다. 제품명을 좀 다르게 바꿔주시고요. 저희는 얼마에 팔 건지를 그네들과 다른 금액을 같이 팔아도 돼요. 그분들보다 더 싸게 팔아도 되고요. 저희가 얼마 팔지는 정하셔야 되고요. 저희 상세 페이지 올리셔야 되고요. 품목 고지 꼭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신고하시면 비교적 간단하게 상품 등록을 하실 수 있어요. 남들이 잘하고 있는 걸 건다라는 표현을 쓸게요. 저는 자세히 좀 알고 싶거나 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시려면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가셔서 여기 교육 자료에 가시면 매뉴얼이 좀 있어요. 그 매뉴얼을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배송의 다른 차이점이라고 했죠. 쿠팡 로켓 배송은요, 배송만 다른 게 아니에요. 고객들 입장에서는 하루 이틀 늦게 오나 로켓 배송으로 빨리 오나 그냥 배송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당연한 건데요, 우리 같은 판매자, 업체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